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Boys Be Ambitious 유일한 자산이 몸뿐인 청년 귀농귀촌으로 꿈을 실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제가 배팅 찬스라고 적어 놓았는데 배팅 찬스는 그 야구에서 배트를 휘둘러서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그 만루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는 하나도 없고 3볼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트라이크가 들어올 건데 이제 휘두르기만 하면 홈런 찬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찬스를 만든 그 3볼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1번 정부 리스크 원볼 상황입니다. 원볼 상황. 1번 투기의 역사 한 페이지. 1960년대에 도시로 인구 유입이 폭증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당시에 그 자연 인구도 폭증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해서 오는 유입 수요도 유입되는 인구도 폭증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가세해서 도시의 그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뭐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부동산도 사실 폭등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아주 시골들은 그 거래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부동산 폭등은 주로 도시에만 한정된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땅값이 올라가니까 1967년 11월 29일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그 토지 양도 차익의 50%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이 50%의 양도세율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도 엄청나죠. 그냥 통일해서 그냥 50%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도세율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 투기꾼들이 그냥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68년도에 그 눈치보기가 끝나고 1969년 한 해만 그 80% 지가가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보면 좀 토건족들이 보면은 양도세를 폐지를 하면 오히려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과한 이야기죠. 그냥 희망사항이고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이게 뭐 해외 사례에서도 입증된 것인데 웬만한 사람은 아마 다 알 겁니다. 부동산을 좀 공부한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보유세 중과 없는 양도세 중과는 폭등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양도세가 아니라 보유세라는 거죠. 보유세 중에서도 인별과세하는 종부세 같은 그런 것 말고 가구당 부과하는 재산세, 재산세를 건들면은 재산세를 좀 올리면 부동산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됩니다. 그것을 일개 공인중개사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정부라든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보좌진도 훌륭하고 뛰어난 인력이 많은 그런 집단에서 지금 이러한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웬만한 공인중개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른 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공정과 정의를 모토로 한 지금 현재 정부조차도 1967년에 그 공식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양도세는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놓고 보유세는 쇼만 하니까 지금 토건족의 슈퍼 대잔치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이 보유세 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종부세 이야기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산세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건족 슈퍼 대잔치를 통해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샐러드를 먹었죠. 샐러드. 그 아파트 값이 막 뛰고 이때는 아마 샐러드를 먹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신도시 토지 보상하고 로또 분양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고기잔치 스테이크 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청년주택 등 이렇게 고기잔치 후에 뼈다귀를 지금 던져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뭐냐 하면 청년주택 등으로 그것을 그 청년이 그런 방식으로 뭐 주택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를 받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단지 이런 거죠. 던져준 고기 뼈에 붙은 고기 조금 먹고 힘을 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서 우리를 위한 노예를 빨리 생산해라. 뭐 이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해야지 이런 청년주택 같은 이런 뼈다귀 던져주고 뭐 계층 간에 여러 그 갈등도 일으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그 노비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주 그 모멸적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3번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정부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든 야든 간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는 것은 그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잘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관심사는 뭐 고위공직자라든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주된 관심사가 나의 이익과 이권이었고 그걸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표를 바라는 거죠. 계속 이러한 행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 향후가 더 문제라는 내용을 보면 지금 그 국가 측 부채만 한번 보면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공기업 부채도 크고 그 다음에 또 연금이 있죠. 연금. 국민연금도 있고 교사들, 군인들, 공무원들 연금 이것은 뭐 퍼주기 연금이죠. 그냥 가불해서 연금을 주고 있고 공적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의료보험 같은 것도 굉장히 부실화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현재를 보시면 지금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쪽수가 많아서 표밭입니다. 표밭이라서 힘이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이 일한 소득은 조금인데 그 미래 청년들의 소득을 땡겨와서 가부를 해서 그 부채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죠. 그리고 그 부채는 나중에 뭐 해결해야 된다. 지금은 모르겠다. 이런 식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그 지금 현재 청년들 그런데 이제 청년의 범위는
제가 보기에는 그 농지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 이하의 그 건강한 사람들은 다 청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실이 터져서 지금 65세 되는 사람부터 다 손해를 볼지, 지금 55세 되는 사람부터 다 손해를 볼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벌기는 많이 법니다. 많이 벌지만 그 사용 가능한 소득은 그 부채를 갚고 나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빈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약되어 있는 상태와도 같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안 바뀌니까, 그냥 표만 생각하니까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고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원볼을 보았습니다. 원볼. 한마디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2번 시대 리스크. 1번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기업 매출이 증대를 하더라도 고용 인원은 감소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 인원이 감소하는데 뭐가 일하느냐 봤더니, 로봇하고 AI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해서 일을 잘하니까 고용 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나 기업이 좀 커지고 훌륭한 회사일수록 로봇이나 AI를 더 빨리 도입하니까 기업에 지분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커질수록 그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울 등 도심에 있는 이유가 온리 직장이라면, 여기서 좀 덧붙여서 청년주택 플러스 직장이라면, 그게 이유라면 정말로 확률상 지금 망하는 게임에 베팅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주인의 노예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도 청년주택 받고 직장 다니더라도 상황이 아주 개선되지는 않을 겁니다. 속된 말로 팔자가 바뀔 확률은 참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볼도 영향을 주는 거죠. 원볼 상황이 정부 리스크인데, 정부의 저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분명하게 주택 문제로도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팔라 그러고 피자 산다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고의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재산세를 강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고의로 만든 건데, 사실 지금 상황을 이미 이 정도면은 그냥 도덕성으로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쪽 고위층에서 그렇게 했다면 지금 토건족들은 얼마나 많은 장난을 쳤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방치를 했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투볼 상황이 아주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다음 3번 이제 3볼 상황입니다. LH 사태와 농지법 개정.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의 상황을 보면 지금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쪽팔림을 무릅쓰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대출 중단 이런 것을 선언하는 걸 보면, 이건 한마디로 이게 두 손 두 발 닫은 거거든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까지 쓴다는 것은 지금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주택 버블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런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제가 비교를 얼마 전에 해드렸지만 캘리포니아의 주택의 땅값하고 대한민국의 한 수원 정도 되는, 수원 분당 정도 되는 땅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20배 이상 지금 차이 나는 거죠. 아파트 땅값하고 미국의 단독주택 땅값하고
물론 뭐 용적률 좀 다르겠지만 뭐 20몇 배가 차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캘리포니아는 거기는 그 GDP도 높습니다. 아주 높은데도 지금 그런 거 무시하고 제가 그거 가중치 감안 안 하고도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도 20몇 배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엄청난 지금 버블인데, 그리고 뭐 국내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내용인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톡 건드리면 그냥 이게 경착륙이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추락할 수도 있고 경착륙할 수도 있고, 어쨌든 부드럽게 이렇게 착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주택 쪽을 강력하게는 더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잡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너무 심하니까. 그렇지만 못 잡습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그래서 그 분양도 지금 완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미분양 나면 그걸 신호로 해서 급속한 경착륙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양도 완판하는 상황을 아마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은 오히려 조금 지나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시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 뭐 호가 말고 그 디스코에 들어가서 보면 실거래가들이 나오는데, 그 실거래가를 보면 토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편입니다. 요즘 뭐 선수들은 그 실거래가 보고 거래를 하지 호가 보고 거래는 안 하니까, 그래서 실거래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토지 시장이 그래도 주택보다는 뭐 덜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덜 올랐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건든다는 거죠. 폭락은 안 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토지 시장은 주택하고는 달리 또 폭락을 하더라도 또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 그만큼 큰 영향은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땅도 그 비싼 땅들은 도시의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있는데, 거의 웬만한 것들은, 그리고 그 회사도 엄청 들고 있죠. 보통 주택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가를 좀 사고, 그래도 돈이 남을 때 보통 땅을 많이 사기 때문에 땅값 건드린다고 해서 큰 위기가 오지는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를 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법 개정의 그 심각성을 보면, 지금까지 그 당연히 뭐 공무원이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마 부동산으로 엄청난 재미를 봤을 것이다.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사실 그 뭐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LH 사태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농지법 개정 요구를 번복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기후변화, 식량 안보, 이것은 뭐 세계적인 화두인데, 이런 상황에서 경자유전은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구호입니다. 이 경자유전.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양도세 강화 플러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미경작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시세의 25%니까 이게 알고 보면 25%짜리 보유세를 때리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농지가 먼저 아마 내릴 겁니다. 그 주거지보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볼 상황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배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팅 방법은, 자, 1번 귀농귀촌을 함께 할 사람 찾기. 자, 지금은
한마디로 그 결혼하신 분들은 뭐 사이가 정말 좋은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싱글인 분들은 지금 한마디로 연애를 해야 될 그 시기입니다. 이 연애를 하시더라도 그냥 뭐 공원에서 편의점 삼각김밥 같이 먹어도 함께 할 때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면 그 귀농귀촌 자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청년에는 만 65세 이하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 65세의 그 싱글인 분도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귀농귀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2번은 그 대한민국 전체를 보시고 몇 개 후보지를 그 정한 다음에 그 후보지에 있는 그 농지은행에다가 임대를 문의합니다. 임대를 농지은행 그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자체에다가 귀농시 특혜도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빈집은 제공하는가, 그리고 빈집을 수리할 때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해 주는가 등등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문의를 해서 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융자도 요즘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까지 쫙 그 파악을 한 다음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죠. 지금 제 이야기만 듣고 뭐 결정하면 절대 안 되고, 아주 많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확신이 쓴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스윙하는 거죠. 귀농 후에 바로 그 임대한 토지에서 자경을 2년간 합니다. 자경을 2년간 하면 농지 취득할 때 그 취득세가 경감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고, 이제 그때부터 농지를 취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3번 단계에 일단 그 귀농을 한 다음에는 자격만 2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 농사일도 힘 써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그 자기만의 그 농지 투자에 대한 원칙도 만들어야 되고, 주변의 그 땅 시세도 잘 알아보고 기준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 그 농지 취득을 할 때 일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가격보다 가치가 크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어떤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사 소득이 얼마다 그렇게 산정을 해보고, 거기에다가 직불금까지 나오면 그 직불금도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노동 비용을 뺍니다. 그래서 내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 없어도 내 노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의 노동 비용을 빼고 나면 그 땅에서 얻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 수익을 그 토지 취득가로 나누면 그게 이제 수익률이죠. 수익률. 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고 여러 토지들에 대해서 해보고 나름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나는 그 수익률 몇 프로 이상의 땅만 사겠다, 이렇게 정하고 차곡차곡 사서 모으면 나중에 괜찮을 겁니다. 나중에 괜찮다는 것은 도시에서 그냥 꾸역꾸역 그냥 회사 다니면서 버티는 것보다 귀농귀촌해서 차곡차곡 땅을 사 모으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의 지금 부동산은 뭐 해외 사례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도시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반값이 되어도 결코 그 가치 측면에서 보면 그게 싼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그 토지는 지금 그렇게까지 버블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토지를 잘만 사면 충분히 가치 정도에는
지금 현 가치 정도에는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지는 그 버블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가 오히려 더 내려가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으로 귀농귀촌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농사 짓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도 푸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준비를 하는 것도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전에는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지은행에 맡길 수 있는 농지를 아마 많이들 맡길 겁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농지은행에서 임대할 수 있는 농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농지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땅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안 받아주는 땅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땅값이 더 비쌀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알 겁니다. 그 투자용 농지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 농지는 어차피 지금 팔아야 됩니다. 농지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경매 같은 것들이 어떤 물건이 나오면 그 예전 같으면 그 투기의 고수들이 그 가치를 따져보고 덥석 물어가죠. 근데 지금은 농지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만 그걸 사려 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쫙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농지를 그냥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줍줍입니다. 이런 게 진정한 의미의 줍줍인 거죠.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를 20억으로 올려놨다가 10억으로 분양해가지고 그걸 로또 오니까 줍줍하자. 이거는 줍줍이 아닙니다. 그건 줍줍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실제 사용할 땅을 취득을 하는 것이 이게 줍줍인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수익률 계산과 아울러 이번 그 토지 가격은 디스코에서 그 실거래가도 한번 비교는 해볼 필요는 있겠죠.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농지에 대한 배팅 찬스다. 그 의미는 농지는 농업인만 지금 배팅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자, boys be ambitious. 자, 귀농귀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농지를 줍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팅 찬스. 이런 찬스를 잡을 수도 있다. 요 이야기를 많이 공유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정말 희망을 잃은 그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뭔가 홈런 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